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 뵀어야 하는데 뵙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사정이 좀 생겨서 방송 못했습니다. 래피디님께서 가장 먼저 와주셨고요. 새날이 올 때까지님 바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희모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 또 다들 인사를 또 해주시고 계셨어요. 네, 김경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탐라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우님께서도 오시고요. 피노키오님 어서 오세요. 네, 정재준님 반갑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께서도 금방 오셨습니다. 송중부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저희 학교 선배님, 과에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성함이랑 굉장히 비슷하세요. 송중부님. 네, 반갑습니다. 화진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AJN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진짜. 네, 반갑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여러분들 잘 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정재준님, 그 성수대로의 김성수 TV 하시는 김성수님께서 그 소송에서 무죄라고 판명이 됐죠?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레피리님께서는 김두일 TV에 댓글 달고 오시느라고, 네네. 네, 민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구멍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유구민님께서도 오셨네요. 오늘 그 미디어 비평하는 시간이죠? 네, 그 시간 끝나고 아마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11시에 방송을 시작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그 김두일 작가님 방송은 없는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성희모님, 네. 레피디님, 좋은 댓글은 아니었다고. 굿즈. 그 뭐 모자 판매한다고 올라왔던데. 네. 좋은 댓글 달아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제대로 삽시다님께서는 TV 허재연에서도 스패너 역할을 하시고 여기서도 스패너 역할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지준님, 네. 저는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차분하게 조용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생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케이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 저도 뉴스를 정리하는데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윤석열 대통령을 묻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그 주위의 상황들, 사실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커피나무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레피리님께서는 이념과 가치를 쫓되 탐하지 않는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들 댓글 열심히 달고 오시느라고 바쁘시군요. 네. 그 어제 비가 제가 있는 경기도 양주에는 비가 어제 하루 종일 왔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차분하게 뭐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도 진짜 억수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자료 정리도 좀 하고 뭐 뉴스 정리도 좀 하고 차분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좀 그런 일은 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예전에 제가 저희 친척 집에서 방송할 때 왜 소리가 막 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는 제가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봐도 그렇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 자체가 그래서 뭐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긴 했지만 상황이 안 되면 방송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방송을 접었습니다. 아, 굿즈 관련한 말씀이시라고 레프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 했죠. 예. 서울 인천 지역도 어제 그 허재영 기자님하고 그 혹시 같이 그젠가 같이 이동하신 분이 우리 시민 기자이신 제대로 삽시다님 아니셨던가요? 울진님, 네, 오늘 얌전히 큐팅하신다고 간만에 늦게 참여하셔서 채팅하시고 나서 엄청 피곤하셨다는 댓글을 저쪽 요 심경수 TV 지금 방송하는 TV 말고 저쪽 한글로 돼 있는 요 TV 여기에다가 남기셨어요. 맞죠, 울진님? 네. 정태춘 좋아하시는군요. 네, 피노키오님. 맞아요. 그 같은 여기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이라서 아마 그 비 내리는 정도를 거의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하루 종일 그렇게 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삽시다님 맞죠? 네. 그래서 좋은 소식 그렇게 갖고 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케이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탐나님, 요번 주말에 대천 머드 해양 박람회. 그쪽이 그 머드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머드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가보거나 그걸 뭐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대천 해수욕장은 한번 가봤네요. 네. 로나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오늘은 그 낮 시간 동안에는 뭐 그렇게 큰 뉴스가 없었는데 저녁 시간대에 가면서 아주 웃기는 뉴스들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주로 낮 시간에는 시간 틈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 그 기사를 좀 올리는데 박병석하고 김진표 그 전임 국회의장과 현 국회의장의 그 기사가 올라와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그래도 명색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너무 해맑게 훈장 하나 받았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연누리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그 사이에 어서 오십시오. 소국향기님 반갑습니다. 네, 들꽃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피나무님, 양문석 박사님 같은 분, 그분께서는 양 박사님은 말투도 굉장히 전투적이고 막 탁탁탁탁 불필요한 말씀 안 하시고 내용 전달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영상 중에 재밌는 아주 그 영상이 있어서 저도 제 그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린 거 하나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레피니님께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훈장 받을만 했죠. 들었다 놨다 했죠. 아주 그냥 국회의원들의 전체 국회 의견을 혼자서 다 온몸으로 막아버렸죠. 클로테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역 상품권 지원금을 다 이제 예산을 전액 삭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유리님, 네, 반갑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의 특징은 이 글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채널이 아니어서 천천히 제가 가급적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작가님 채널만 해도 인원이 엄청 많아갖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접자 수가 200명 정도 넘어가니까 저는 캐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엄청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눈에 보이는 분들 말씀만 제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다시 오늘 제가 경험했던 재미있는 일로 돌아가서 박병석 오늘 국회의장 만나는 날이었나봐요. 박병석 훈장 줬다는 얘기 그거 뉴스 나오고 한 30분도 안 지나서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이 뭐 금모으기 운동하던 그런 모멘텀이 현재 필요하다. 뭐 이런 국민을 정말 아래로 깔아놓고 생각을 하면서 내뱉는 그런 발언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랬고 웃기고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카이블루님 그건 아니죠. 네.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글을 올리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캐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의 문제죠. 네. 제가 뭐 더 빨리 슉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글들을 최대한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마음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한 놈은 진짜 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전에 했던 놈은 아니 뭘 좋다고 지금 그 경통이 주는 훈장 받고 허빌레 해가지고 앉아갖고 그냥 이젠 뭐 좋겠죠.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자기가 뭐 이제 뭐가 뭐 딜이 어떤 무엇이 왔다 갔다 했는지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뭐 홀가분한 마음 뭐 그것이 컨펌 됐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았고 김진표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금모으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세상이 예전에 이 1997년, 98년, 99년 그 IMF 때 그때 지금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 30년이 넘은 거의 40년이 돼가는 얘긴데 30년? 29, 30년 30년이 다 돼가네요. 예. 제가 30에 IMF 29에 IMF 터졌으니까 그쵸? 네. 거의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제가 놀랐던 것이 현재 민주당에 있는 그 다선 의원들 3선 4선이 넘어가는 의원들의 그 사고방식 이 유권자를 파악하는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 방식 어느 정도 수준 그걸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 당내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개파에 뭐가 되고 짬밥이 좀 있다 해서 엄청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챙겨야 될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무슨 얘기 이게 해서 우리가 뭐 여론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면 금모의 같은 거 하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앞전에 그 다른 그 채널에서도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영 TV 이동영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 지원금이나 팍팍 줬냐고. 지원금 주는 것도 홍남기 같은 사람 때문에 억지로 겨우 찔끔찔끔 줘놓고 그 뭐 지원금 한 번씩 줄 때마다 뭔 여야가 뭐를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 국민들은 뭐 힘들어갖고 당장 월세를 못 내고 소상공인들은 그달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를 못 낼 정도가 되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지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합의가 됐는데도 홍남기가 노하니까 그것도 지급이 안 됐던 그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쥐들이 뭘 국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뭘 마음껏 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뭘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뭐 허리띠를 뭐 졸라 매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국민들도 고통을 같이 뭐래더라, 뭐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된다. 저는 그러한 사고 방식 자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뻔뻔스럽게. 근데 결국은 제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 국민들은 그냥 백성.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들. 언제만 빼고 선거 때만 빼고. 그때는 뭐 무릎 꿇고 뭐 인사하고 90도로 뭐 사거리에 나와갖고 별짓을 다 하죠. 예. 저도 오늘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뭐 지금 미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갖고
인플레이션이 생겨갖고 지금 그거를 픽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고 겨우 몇십만 원 1인당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개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인당 1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 별로 없을걸요? 그거 몇십만 원 지자체에서 주는 거 포함해도 몇십만 원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저는 처음엔가 50만 원인가 뭐 나왔던 거 그거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저는 2차든 3차든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뭐 100만 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은 소고기 먹어서 지원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재, 저는 그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그때는 그냥 나라님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어떤 장난질에도 넘어갈 일도 없고,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이제 먼저 상황 돌아가는 것을 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 97년도 98년도 IMF 때만 해도 국민들이 몰랐죠. 그냥 캠페인에서 으쌰으쌰 단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 지사였나? 그 우리 저기 나올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30만 원인가, 그거에다가 경기도에서 주는 거 10만 원인가 해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도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싶었을지라도, 그랬을지언정 국민의힘의 반대와 홍남기의 그 배짱,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안하무인의 배짱, 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라도 좀 팍팍 주고 나서 지금 뭐 어려울 때 같이 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 노동자들을 파업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려울 때 30% 삭감을 하자, 임금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셨어, 그분들이, 노동자들이. 그러고 나서 회사가 정상화가 됐어. 그러면 30% 삭감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수준에 맞춰서, 물가에 맞춰서 월급을 정상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저 방송을 들으시거나 그 채팅창에서 글을 쓰시는 분께서 현대자동차 노조 가족분이시거나 직접 현대자동차 노조이신 분, 직간접적으로 뭐 가족이거나 친인척이 되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신데, 저는 그 현대자동차가 그 귀족 노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분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예. 그 뭐 노조가 회사마다 다 또 처우가 다르고, 그 고용주와 딜을 어떻게 하느냐,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는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조라도 노조에 속한 노동자라도 대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합당한 요구들, 아니 삭감되었던 30%를 이제 정상화시켜서 달라라고 하는 것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글쎄 이게
뭐 그게 왜 거절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네. 이인어공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은혜님께서도 늦게나마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조 세습이라는 말도 있죠. 저는 그것도 진짜 놀랐어요. 예.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죠.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죠. 노조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그 노조 활동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라고 하는 게 맞나요? 뭐 하여튼 좀 그 일반인들의 그 어떤 그 상식 수준이 넘어가는 그런 노조들이 좀 있어요. 예, 얘기 들어보면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뭐 확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노조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거긴 노조가 할만하네. 뭐 이런 뭐 평을 듣는 노조도 있고, 대우조선 해양처럼 삭감을 했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달라고 원상복귀를 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대우를 못 받는 노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의 말은 너네 그 불법 파업 그만해라. 그럼 우리가 응하겠다. 근데 제가 이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언급을 했지만 꼭 이런 경우에는 보면 지나간 역사를 보면 꼭 누군가가 다쳐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다치고 나면 그때 정부에서 나와요. 사측과의 뭐를 이렇게 또 해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치는 건 노동자예요. 의뢰 입장에 있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교통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건 있죠. 네, 뭐 라면이라는 말이 소용은 없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지금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이 난리 고환율에 이 난리를 헤쳐나가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본인들의 역량을 이 쓸데없는 북풍, 이 쓸데없는 종북몰이에 열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권영세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런 공작에 능하다면서요.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국방부에서 1년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전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향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거 행적들을 들춰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내고 명예스럽지 않게 모욕을 주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이에 페와후스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폴미님께서도 인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마야님께서도 오셨었군요. 네. 박지현이 내일 출마한대요? 근데 그 출마를 한다는 게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규칙이나 룰이 있다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본인이 출마한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은 뭘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뭐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권성동 의원한테 그 사람도 원내대표죠. 권성동 대표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회의하던 내용을 상의도 없이 흘리고 사실과 다르게 흘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몰랐나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기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기서 왜
분노를 나타내고 왜 짜증낸다라는 것이 기사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양문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신경을 쓰느냐. 어? 시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뒤에 있는데 좀 세게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 뭐 권성동이나 그쪽 국민의힘에서 언론 장난질하고 뭐 흘리고 막 여론 조작질하고 뭐 이런 걸 몰랐나요? 그간에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뭘 새삼스럽게 그걸 뭐 그런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이제 뭐 후보 이제 곧 출마 17일인가 뭐 출마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신다는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양문석 박사님 말씀처럼 뒤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냥 안에서 이제는 뭐 없잖아요. 이제 당대표 본인이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좀 니네 조용히 해라. 이제 내가 이제 당대표 나갈 거고 당대표 해서 당을 쇄신해서 당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라. 그리고 참여 안 할 사람들도 이제는 그만 난리치고 이제 나한테 하지 마라. 우리와 싸워야 될 사람은 저쪽인데 나하고 굳이 같이 하자고는 않겠다. 하지만 반대하지 마라.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 있으면서 당내 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왜 당대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뒤에서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다들 한 목소리로 무조건 이재명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들 졸이고 스트레스 받고 거의 매일 스트레스 받고 저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하는 꼬라지들을 보고 참고 있는데 좀 앞장서서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은 있잖아 주위에 지금. 그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당대표 딱 되고 나면 어차피 모든 권력은 당대표 위주로 간다 하더만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대표 딱 되면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서 90도로 인사.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 했다. 가장 반대하던 사람들이 가서 가장 먼저 90도로 인사할 거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사라는 것도 다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뭐 어대명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의원도 좀 목소리를 내고 지지자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도 정치인이시니까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믿고 따르는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공식적으로 한두 마디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양문석 박사님처럼 그렇게 세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냥 이제는 뭐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연누리님께서는 이재명 의원 지지하셔서 2월에 민주당원 되셨다고요. 저는 이 유튜브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 때문에 운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유시민 작가님이 최경영의 라디오 프로그램 거기 아침에 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유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자신의 소소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시기를 지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더마이어라는 뭐 그 단어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시기래요. 그러한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것이 그 상황, 사람들이 그렇게 소확행을 중시하고 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가 어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뉴스도 보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내 정원을 가꾸고 내가 뭐 조그만 내 집에서 필요한 걸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내실 있게 내 개인적인 생활을 알차게 하는 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워낙에 그 사람들은 정치 자체가 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이 발전돼 있고 우리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큰 에너지를 쏟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 구성원이 돼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뭐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일단 내가 먼저야. 내가 우리나라 뭐 미국이란 사회가 진보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뭐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좋고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좋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좀 불편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지금 우리들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들도 양당 정치이긴 하지만 의회 정치가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막 죽어라고 싸워도 미국이라는 큰 국익에서는 걔네들은 한 몸으로 딱 뭉쳐요.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이렇게 분열이 돼서 국익을 해치는 행동들, 뭐 미국의 머리를 그냥 가서 조아리고 일본과 막 이렇게 외교적으로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고 뭐 이러한 그 굴욕적인, 그리고 탈중국을 하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뭐 이렇게 국익을 해치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시민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제 생각엔 유시민 작가님은 이미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아마 유시민 작가님 그 관련 기사 올라온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본인은 이쪽 정치판에 관련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마음 먹고 본인의 그냥 작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생활만 탄탄히 앞으로 한 뭐 4, 5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아침 방송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예. 울진님께서는 혈압이 오르셔서 기운이 막 계속 어제도 그제도 그러시고 혈압들이 다 오르셔갖고. 맞습니다. 백두산천지님, 이재명 의원 도와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죠. 정치에 무관심 갖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정치에 완전 무관심.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29살에 미국을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진짜 없었고요. 미국 가서 15년을 살다가 40대 중반에 한국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 초반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고 상황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만 전해 듣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생활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와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영상을 한번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 교수로 계신 선배님들 인사를 한다고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와, 근데 한국에
딱 와서 제가 강남에 가보고 놀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강남이.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95년, 96년, 97년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막 이렇게 다니던 강남과 15년이 지나서 가본 강남은 너무너무 천지가 개벽이 돼 있어요. 미국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졌구나. 이게 완전히 미국보다 더 좋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분당 뭐 이런데 가보니까 뭐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지. 예. 그때가 이재명 시장이었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분당이라는 데도 굉장히 동네를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녀보니까 좋은 거예요, 상태가. 예전에 15년 정도의 발전이 돼 있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와, 지방은 그대로인 거예요. 15년 전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안 좋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했을까? 이렇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전이 더딜까?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이 경기도 양주 지역, 이쪽 지역을 보면 지금 여기가 신도시가 생겨서 여기가 지금 좀 번듯해졌지. 제가 방학 때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보고 제가 귀국해서도 여기 그렇게 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 본인을 위한 정치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도 너무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싶었는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으셔서 정치에 관심을 최근에 가지실 텐데, 적어도 제 채널에 지금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듣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거의 다 해당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밤이 이제 늦은 시각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열들이 많이 받으셨나? 네, 편하시게 주무시고요. 네, 또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해요. 저 또 저녁 시간에 또 일이 있어서 제가 또 급하게 또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부디 컴퓨터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컴퓨터 체크를 좀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별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키님, 네, 저도 내일 쉬어요. 못해요. 네. 스카이블루님, 네, 주말에 그렇게 일들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방송 못하고요. 오늘 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못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께서는 제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가 전체 쉬어서 강제 연차시라고. 네, 그런 날 또 푹 쉬셔야죠. 네. 강물님께서는 제 건강이 걱정돼서 와주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생님. 네, 저도
그 대통령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를 본다고 밤을 꼬박 샌 거는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충격이었죠. 다들 진짜. 그것도 어떻게 0.74%가 뭡니까 그게. 뭐 지금이야 추측이 되죠. 모든 뭐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들도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훨씬 이전부터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부의 시녀로서 뭐 해보다가 보니까 뭐 이명박도 뭐 깜빵 가고 박근혜도 깜빵 가. 근데 결국은 우리들 손에 다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해야겠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그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 저는 어떠한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알려지는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훨씬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고 있죠. 오늘 저는 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오후쯤에 뉴스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투자를 실패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 투자를 청년을 돕는다 뭐 그거가 나와서 제가 이거 저거 뭐 당연히 해야지. 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그래도 오랜만에 니들 한다. 좋은 거를. 근데 그 앞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보고 제목을 다시 보니까 투자를 실패한 청년들을 돕겠다라는 프로그램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생각드는 게 혹시 교통이 지금 2030 특히 20대의 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당근을 살짝 내놓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밀히 생각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개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그거를 도와야 되며 그것을 돕는다는 것은 전부 다 경제적인 것인데 그건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개인적인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청년 투자자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본인들이 아무리 교통이 그 지지율 30%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국민만 보고 간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반대하시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개인 투자를 한 건데 어떻게 국고 125조 원을 풀어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를테면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일정한 어떤 그 경감을 한다. 뭐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투자를 실패한 청년들을 돕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에 왜 특히 청년들을 이런 식으로 등 돌린 청년들에 대해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지 정말 좀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정은 지금 김건희 씨가 모든 것을 결정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통령은 김건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위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는 이 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상태로 가면 좀 모르겠어요. 한번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느낌이 그래요. 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모든 거는 문재인 정권의 탓이다. 지금 물가 오른 것도 아까 배현진이가 또 그 얘기 했던데요. 물가 오르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앞에서 엉망으로 해놔서 물가가 오른다. 권성동은 그저께인가 그저께 그런 말을 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물가가 어려운 건 앞선 정부가 개판 쳐놓고 가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내각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없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경제 상황이 힘들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버거워. 마땅한 대책을 내놓을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가 파악할 때는 다 문재인이 잘못한 거야.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과학 방역을 할 건데 우리가 해줄 게 없어. 그냥 50대까지 확대해서 주사를 먼저 맞고 각자 알아서 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우리는 왜 대통령이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갖고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저렇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꼬라지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참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기사를 보고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갖고 기사 중에 흥미로운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했어요. 제가 이걸 올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플랜카드고요. 오른쪽은 청와대 앞에서 강제로 그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도망다니다가 저기 중립 경계수역에서 잡혀갖고 체포해갖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지금 다시 올려 보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그 사람들 올려 보낸 게 반인륜적이고 뭐 인간적이다 뭐 이래갖고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권단체, 북한 인권단체에서 나와서 플랜카드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플랜카드예요. 저 두 개의 플랜카드를 보세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북한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집단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저렇게 성조기를 앞세워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나서 제가 같은 사람들이구나, 같은 편이구나, 저들이 뒤에서 똑같은 사람이 조종을 하는구나 라고 아주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플랜카드는 제가 볼 때는 저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요즘 뭐 안 그래도 안정권인가 그 사람 누나가 그 대통령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을 2달 하다가 지금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빨리 이 내홍을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배우가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절차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해서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좀 그런 거를 좀 공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난리치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니까 쟤들은 신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뭐 무슨 아무리 똥볼을 차도 더위 먹은 사람들 마냥 그냥 안에서 누워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본인들 지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돌아버리겠습니다.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거저 옵니까 이게 어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항상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북몰이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권영세라는 아까 뭐 그 라이프리님께서도 그 권영세 국방장관의 별명도 이렇게 공자광이라고 쓰셨나요? 그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이제 검사들 다 이렇게 또 동원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 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고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리더십을 더 강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게 과거에 검사들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검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대통령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건 검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건 국내에서 자기네들이 범인 누구를 잡기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해서 뭐 기소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었어. 검사 수준에서. 왜? 그때는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조직으로 부분으로서 자기네들이 존재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경제도 챙겨야 되고 코로나도 챙겨야 되고 국민들의 민생도 챙겨야 되고 그 상황에서 종북몰이를 해서 자기네들이 옛날에 하던 검사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놀이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지금 저기에 빠져 있느냐. 지금은 이게 아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금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무슨 시장을 가야 돼. 시장을. 김건희 씨하고 같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혼자라도 몇 명 이렇게 수행원 한두 명만 대동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잘했잖아요. 어디 호프집 가서 마시고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거 잘했잖아요. 선거 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걸 해서 언론에 그렇게 노출시켜서 서민 대통령, 서민 경제 살리는 민생 걱정하는 대통령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뭐 국민들은 우리가 겁을 좀 주면 지금 경제가 무너질까봐 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 모으기 합시다 하면은 금 모으기 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처벌만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제를 챙기고 코로나 지금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G7에 초대되고 선진국 초입에 들었다고 불과 작년까지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가 1년이 안 돼서 망할 수 있는 나라 50개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제력이 매우 위험한 경제적인 파탄이 올 것 같은 위험 상황에 빠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 50 countries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윤석열 내각에서 경제를 챙기겠다 이런 말 하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낙수효과, 민영화, 대기업 우선 정책, 탈중국이 완전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정치 뭐 이런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최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보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정말 이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붕괴가 되면 진보고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잖아요. 4%. 반대가 90몇 프로, 96%. 박근혜 찬성 4%. 윤석열 대통령은 1%까지 버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날 거라 이 말이죠. 미국에 종속돼 있는 그렇지 않아 종속돼 있는 경제가 더더욱 종속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로 회귀가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원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 시키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좋긴 한데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짓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생각이 들고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경제 위기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천공이 경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 했는지 경제에 대해서는 뭐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들 그냥 으쌰으쌰 합시다. 단결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엔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그럼요. 소국 향기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재명 의원님은 대통령이라는 직에 오르면 나라가 아무리 아니 뭐 성남 그렇게 부채가 많던 그 이대업 성남시장이 그 싸질러 놓은 그 똥을 다 치우고 성남시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재명 의원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거라고 전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들 그 주위에서 딴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이준석만 해도 지금 뭐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권성동하고 장지원도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씨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같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누리님. 안상수가 망쳐서 빚더미였는데 송영길이 갚느라고 저 그 얘기 맞아 들었어요. 예,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게 뭐 국가 경제를 말아먹은 죄로 벌을 받지 않을까.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정말 이게 짜증이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그 사용을 해보고 광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첫 번에 광고를 여기 하는데 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걸 해보질 않아서 정작 중요한 얘기를 다 빼놓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광고 이거 제가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니고요. 이거 그냥 제가 여기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하는 여러분들도 이걸 사용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잠깐만 요 말씀 드릴게요. 요 회사에 제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제가 잘못해서 실수할 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시 울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물도 한 모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 회사 이름도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전화번호만 말씀드리고 막차 폐차라는 폐차 전문
회사예요. 막차 폐차. 여기서 제가 뭐 홍보비 받고 광고해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폐차를 저희 아버님 차를 폐차를 해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폐차 관련돼서는 여러분 여기 연락하셔서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1599-6494인데요. 여기 지역이 경기도 양주, 마침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이 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북부 이쪽에는 커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광고 말씀드릴 때 제가 그 폐차 비용으로 120만 원을 받고 경유차 그 지원금, 폐차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유차 지원금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차마다 다 달라요. 예. 차마다 다 다르고 그거는 이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지자체에서 그 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리고 엄하게 막 다른 얘기만 막 하느라고 자칫 이분들께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제가 이분들을 홍보를 해드리는 건데 이분들께 괜히 다른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오늘 막 마음도 좀 불편하고 속도 시끄러운데 막차 폐차 여러분 그 폐차 관련돼서 이용해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짧게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피노키오님께서 오늘도 답답하시다고. 이 답답한 마음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이렇게 보면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비더마이어 소확행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있었던 크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소하게 내 삶을 즐겁게 그때그때 열심히 사는 것. 그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때 뭐 만든 그 유럽인들이 만든 뭐 꽃병, 그릇, 가구, 소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안 드니까 스카이블루님 보셨군요. 그 방송. 그 마음이 안 드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를 하셨대요. 그건 저는 나름대로 논리가 어느 정도 그 논리가 있다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그러니까요. 저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만 손해고 우리만 손해입니다. 예. 강물님께서는 금반지 모으기 할까봐 금반지 다 팔으셨다고. 그럼 현금 하셨겠는데요. 네. 소국향기님께서는 부정맥이 와서 병원 가야 될 정도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 꼭 하십시오. 네. 네, 연누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또 감사하죠. 또 저런 회사들이 또 잘 돼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 또 그게 서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희모님께서 요즘 같으면 깊은 산속이라도 요즘 같을수록 이재명 후보 당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잘 버텨나가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이어서 좀 더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좀 오후 되면서 뭐 이렇게 있다가 오늘 방송 준비해야겠다 하고 뭐 자료를 정리하다가 오후 되면서 이상한 뭐 박병석 사진 올라오고 김진표 막 거기서 무슨 금모으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짜증나 완전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카이블루님. 우리 스스로 건강 잘 지키고 내각제 안 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버텨 나가야 됩니다. 네. 민키님께서는 또 가족들 챙겨주시는군요. 헤어스타일 또 파마도 해드리고 또 가족. 그게 진짜 건강합니다, 여러분. 네. 저하고 저 천공학 박사님하고는 서열 차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네.
광물님, 청과학 박사님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연누리님께서는 채팅하시다 보니 주변 간식거리가 동나셨다고. 아이고, 이 늦은 밤에 간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 그 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 오늘도 답답하지만 소곡 향기님 말씀처럼 그날을 위해서 희망 잃지 말고 여러분 우리 힘내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오늘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 서로 나누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불금 즐겁게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주말 가족과 함께 또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는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